네, 정치여담여담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양만희 노소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SNS부터 볼까요?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한덕수 총리, 또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애국을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재가 할 수 있는 애국을 해주길. 또 국무총리,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편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 임명을 보류하는 것에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다시 한번 마 후보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질서 유지에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님, 당내 의견은 지금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결론이 먼저 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여당이지만 헌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이런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해달라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냐, 3분의 2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주석서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달라야 된다라고 주석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 맞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빨리 끝냈으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도 3분의 2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3분의 2라고 판단하게 됐을 때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네. 그동안 여태까지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권한부터 시작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어떤 결정했었던 일들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네. 헌재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탄핵 의결 정족수라든지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정부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의혹 제기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민주당 역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미루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촉구는 할 수 있고 최종 수단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부분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낸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범죄 행위로 연결돼 있을 수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걸 넘어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에 물을 수 있는 그런 여부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책임에 대한 것을 다하라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당시 권한대행도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오게 되면서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1명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열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임명하시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양만희 논설위원,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대한 압력 그리고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런 압력과 여론전이 헌재 최종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 평의와 평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또다시 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권한대행의 처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의 결론이 뭐냐면 임명을 당장 하지 않고 숙고하자입니다. 숙고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꼼꼼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인데 사실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좀 더 미루자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가 기각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걸 보자 이런 것인데요. 물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1회에 변론이 종결됐고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곧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전망 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보면 내란, 방조, 공인, 공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심판 결정이 선고가 되면 이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담기는 것을 피해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결론을 보자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고 타당할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의 결정은 사실상 정치적인 것이죠.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고 법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정 시스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단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강제할 수단도 없는 것이 우리의 헌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 즉 무슨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두려워서 임명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임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 헌정 시스템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어제 권한대행의 결정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최상목 권한대행 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전에 회의록이 남지 않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용태 의원, 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를 열었다는 얘기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좀 솔직하게 들어보자는 뜻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국무위원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벌자라는 측면에서 국무위원들께서 모두가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기각 가능성이나 뭐 인용 가능성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각하 가능성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탄핵 의결 정족수가 관련해 가지고 각하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각하가 된다면 실제로 만약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다시 권한대행이 이러한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국가적으로 대혼란의 상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지적도 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무위원들로서는 이 굉장히 비상 상황 이 상황에서 국가적인 혼란을 좀 막고자 이런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그런 중지를 모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정기 의원 일단 어제 이 국무위원 간담회에 법제처장이 참석을 했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제처라는 곳은 이 법령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법제처장이 이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판결을 했지만 이
강제성 그리고 임명 시한이 따로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습니까?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 최성목 권한대행께서도 한편으로 동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재판관들을 인정하는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그 상위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간이 안정해져 있다라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정 시스템을 전부 다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마은혁 미임명이 범죄다라고 최성목 권한대행에게 지속적으로 임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요구는 누가 얘기하면 정치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것을 지금 국무위원들이 한 번 더 되뇌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법원의 판단까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조차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벌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국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은 멈추셔야 된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단호히 드리겠습니다. 네, 양원의 제가 교수. 네.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헌법을 무력화시킨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너무 과한 이제 해석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재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던 법률들이 있습니다. 위헌 법률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국회가 아직도 방치하고 있어요. 국회가 이런 건 헌재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혼란 사항이나 뭐 기득권과 어떤 새로운 세력 간의 합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입법이 미비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걸 국회가 헌재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재의 그런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해서라든 국가 공동체를 위한 어떤 결정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네. 야당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비판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좀 같이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으로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국회에서 위헌 법률이 나온 부분들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감사원에 대한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한 것이냐라는 논란에서 헌법재판소는 적법하지 않다. 독립기관으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선관위는 제외하는 법률을 냈습니다. 지금 논란과 더불어서 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야 되냐라고 하는 비판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냈던 것이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체계를 통해서 이런 감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위헌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서 국회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최성목 권한대행이 결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사실 예시를 들면서 뭐 이완규 법제처장이 하지 말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이 우려한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비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법률도 어떠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네.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성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또한 빠르게 진행시켜야 된다. 그것이 전국의 안정을 가지고 오는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원의 교수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며칠 안에 그냥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내버리면 뭐 이런 논란들이 다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내겠다 이런 결론은 아직 안 나왔죠? 오늘 이 시각까지도 네. 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보통 선고 2, 3일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를 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이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5가지 중에는 보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혹시라도 그 특히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지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것을 뭐 무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등등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국의 어떤 결론은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뭔가 선행적인 조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좀 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